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내 구호 물품이 부족한 가운데 조계종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긴급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불기 2564년 첫 교구종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직할교구장 원행 스님은 복지와 포교의 모범이 되는 교구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상월선언 동안거가 회양한 가운데 BTN 불교TV 다큐멘터리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 위례 상월선언 90일의 기록이 내일 방영됩니다. 90일간 치열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적한 봉암사 수자 정명대종사 49제가 봉암사 태고선언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절대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바른범연구원이 금강경 연수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는 마음과 무형상 지혜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물품 구입 지원금 1억 원을 중국에 지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로의 말을 전했고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적견실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행병 때문에 두 나라가 또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규제가 있고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조계종의 관심과 지원에 정말 감동했다며 심심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가장 완벽하고 전면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韩国宗教界特别是这个曹锡宗方面这个给我们的支持我们觉得心里很受感动。 원행 스님은 한국 불교는 중국을 통해 전래됐다며 이후 한중 불교계는 꾸준하게 교류하며 상호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에 열리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에 관심을 부탁하며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언론이나 그 대사님이 취임하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총무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한 양국 간의 불교 교류는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중한일 불교 교류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우호적인 감정을 더 돈독히 하고 또 협력을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佛教呢是主张向善，同时呢也是呢在促进两国国民之间的交流方面呢发挥了很好的作用。对此呢我们十分感谢大韩佛教曹锡宗在这方面所做出的努力。 구호 물품 구입 지원금 전달로 신종 코로나로 고통받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보듬고 양국 간의 우호를 한층 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이 제58기 3.2.3인위계 수계 교육을 직지사가 아닌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직지사에서 열기로 한 58기 3.2.3인위계 수계 교육 장소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원은 입소 전 개별 증상 확인과 더불어 입소 당일 전국 병원 불자연합회 협조 아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소독을 진행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58기 수계교육은 오늘까지 남행자 50명, 여행자 18명이 입소를 신청했으며 3인 1실을 기준으로 단체 생활을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불기 2564년 첫 교구종회를 열고 일반 회계 6억 3천만 원 등 올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직할교구장 원행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 동참과 더불어 복지와 포교에 모범이 되는 교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어제 불기 2564년 첫 교구종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개회에 앞서 올해 100만 원력 결집과 더불어 굵직한 종단 목적 불사들이 진행된다며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교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이는 중앙 종무기관의 10만 원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주지 스님들께서 사회활동과 포교활동을 함께 해주실 때 종단의 현안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회항될 것입니다. 직할교구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1,500여만 원 감소한 6억 3천여만 원을 올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승려복지 특별회계 예산안 7억 8,500여만 원, 부동산 수익 적립금 특별회계 예산안 5억 8,500여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직할교구는 교구 내 주지 미임명 사찰을 감소하고 공찰 사무장 연수 등을 통해 종무원 간 연대를 강화하는 등 사찰 관리와 사찰 현황 정비, 종무행정 지도 등 13개 과제 30여 사업을 통해 교구 복지와 포교, 인재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교구 차원의 승려 복지, 계층, 포교, 인재 양성, 조직 지원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직할교구가 복지사업과 포교에 몸이 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스님은 앞서 미타사 최명화 사무장의 우수 종무원상, 적석사의 우수 사찰, 도선사의 최우수 사찰상을 전달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상임위원회 도서 스님과 호산 스님 등 임기 만료된 9명의 스님을 재선출하고 탐문 스님 후임으로 옥천암 주지 원철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구촌 공생회 미얀마 우물 파주기 사업에 서울 도선사 회주 동광스님이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동광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지구촌 공생회 미얀마 우물 파주기 지원기금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종단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종단과 도선사 발전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동광스님은 지구촌 공생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냈다며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정은 중앙회장 등 대불련 전현직 집행부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취업과 학업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학생들의 마음이 고맙다며 인도 부다가의 한국사찰 건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58년 차를 맞은 대불련은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학생 포교 활성화와 불교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월선언 수행자 9명의 목숨을 건 수행정진이 지난주 회항한 가운데 치열했던 정진을 담아낸 BTN 불교TV 다큐멘터리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 위례 상월선언 90일의 기록이 내일 방영됩니다. 90일간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으로 세워졌던 상월선언.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제안으로 9명의 스님들이 목숨을 건 정진을 시작한 겁니다. BTN 불교TV 다큐멘터리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 위례 상월선언 90일의 기록이 내일 오후 9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9명의 스님들이 입방하기 전 각오를 다지는 모습과 입방하는 현장, 외호 대중들이 90일간 함께하는 과정, 회양하고 문을 나서는 대장정을 담아냈습니다. 저희들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이 땅에 부처님 가르침 널리 퍼질 수만 있다면은 저희들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그렇게 정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불교가 좀 더 달라져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월선언은 난방시설조차 없는 천막 법당에서 옷 한 벌만 가지고 씻지도 않고 묵언하며 하루 한 끼 공양으로 14시간 정진이라는 한국 불교 초유의 동안거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난 90일 동안 9스님들의 청규와 똑같이 진행되는 1박 2일 무문관 체험, 릴레이 철야 정진, 문화축제 현장 등의 모습과 전국에서의 기도 동참 열기로 뜨거웠던 상월선언의 24시간을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호 대중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불자들과 종림학교인 동국대 관계자, 조계종 포교사단, 정관계 인사들의 방문도 기록했습니다. 천막결사의 역사적 가치와 향후 과제를 논했던 학술 세미나 현장의 모습도 방송됩니다. 저런 치열한 선수행을 통해서 지금 120년 동안 이루어졌던 도심포교의 일대 전환을 맞이하는 사건이 아닌가. 맨 땅이지만 그리고 비록 천막에 좌복을 깔고 앉아 있지만 이런 그 수행의 열기가 결집이 된다면 멋진 그 도심의 수행 포교 도량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TN 다큐멘터리 한국불교 중흥의 새역사 위례 상월선언 90일의 기록은 내일 밤 9시, 13일 오전 8시 30분, 14일 오후 3시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케이블 TV와 IPTV, 스카이라이프 등 국내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BTN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해 12월 원적한 봉암사 수자 정명대종사 49제가 봉암사 태고선언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절대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해답을 얻기만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깨달음이 관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그 의심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의심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 평생을 후배 선승과 자복에 앉아 참선하며 존경을 받아온 문경 봉암사 수자 정명대종사. 스님은 격식이나 고정관념을 싫어해 봉암사 최고 어른 자리인 조실에 오르라는 권유도 사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원적에 든 정명스님 49제가 어제 봉암사 태고선언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정명스님 49제를 맞아 사부대중이 스님을 추모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연불소리가 희양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섞인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스님을 정든 도랑에서 떠나보내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동안 문도의 스님과 사부대중들은 정명스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 또한 그의 삶 못지않게 간소했습니다. 불교가 정의로운 불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수행 정진해가. 헌화와 헌양을 시작으로 정명스님의 문도와 생전의 스님을 따르던 제가 불자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49제에는 해인사방장 원각스님, 석종장 금봉선원장 해국스님, 전국선원수자회 공동대표 영진스님 의정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봉각스님을 비롯해 처녀 사부대중이 스님을 애도했습니다. 봉암사의 수행가풍을 확립하고 가나선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앞장선 수행자로 후학들의 사표가 됐던 정명스님을 기리며 마지막 이별의식에 참석한 대중에게 3배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봉암사가 구산 선문 중에 명맥이 꿋꿋하게 이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철 스님께서 결사하는 그 정신이 이어져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빈한 봉암사가 이어져 가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은 항상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지를 항상 스님들과 함께 지켜나가기에 오늘 세우겠습니다. 사부대중은 한 송이 꽃을 정명스님 영정에 올리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스님의 영정 앞에 놓인 한 줄기 향과 한 잔의 차, 영하권의 날씨 속에서도 극락왕생과 속한사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들은 정명스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중도가 불교의 근본임을 설파하며 관하선이야말로 중도를 바로 체험하고 깨닫는 가장 지름길임을 강조했던 수자 정명스님.
이 의칙을 명심하며 절대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한 당부는 후학들의 수행 표본이 될 것입니다. 봉암사에서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사단법인 바른법연구원이 금강경 연수원의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제로 학술대화를 개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서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는 마음과 아상소멸을 근간으로 무형상 지혜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금강경 수행과 대중화를 기치로 불법과 생활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한국불교 혁신에 앞장서며 동국대 총장이었던 고 백성옥 박사의 뜻을 기리는 단체는 전국 각지에서 일요법회와 주말 출가 등을 열며 참교육의 본보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의 수건 사업인 금강경 연수원 설립의 당위성과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자리,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김원수 이사장과 구본일 BTN 불교TV 대표이사, 이동환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지며 금강경 수행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논의했습니다. 지식이나 스펙 또는 화려한 경력이 신성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아니요 사고의 전환과 지혜만이 신성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근본 원동력이라는 것을 새삼 깨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강경 연수원의 설립 목적은 무형상 지혜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4차 산업혁명의 난제 해결로 풀이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공경과 업보 해탈, 실무 유법 등 금강경의 핵심을 집중 수행해 참다운 나를 찾고 인공지능을 넘어 실용성을 위한 직관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단체의 주말 출가로 검증된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금강경 7독 자시가행 정진과 선지식과 함께하는 포행, 질의응답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체유심자와 공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한 수행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스승을 믿고 따르는 공경심이 있어야만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방식 교육이 아닌 사고의 전환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놀이로 응용할 수 있는 시각과 도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수행기간으로 2023년 출범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상이 있는 마음 밖에서 찾는 교육은 전생에 복지해 놓은 결과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내 마음의 본래 그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발견해라. 금강경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과 마음의 평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지혜교육을 완성할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금강경 연수원이 그려갈 미래에 사부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4월에 열릴 총선을 대비해 종교 편향을 반대하는 포스터와 표어, 교육 자료 등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기관의 종교차별과 종교편향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종교평화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위원장 도심스님, 사회국장 해도스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종교평화연구사업이었던 지자체별 종교 관련 지원 현황을 주제로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종교를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지자체의 조례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적 공간에서 종교적 요소를 배제하고 비종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교만이 종교로서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종교차별 금지 등의 헌법 조항은 실제 현장에서 지자체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교사회의 차별금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조항들이 자체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변형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침을 가한 종평위는 올해 제21대 총선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편향을 반대하는 포스터와 표어, 교육 자료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종교 평화 문화를 이해하고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종교 평화 교육 자료는 이번 총선과 연관지어 정교 분리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개신교 계열 정당의 정치 세력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종교 분리의 헌법 정신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헌법 사상에 안 맞고 그래서 이번 주제를 갖다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이게 이런 선거 총선 치르고 나서도 또 심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정교 분리 왜 필요한가? 그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회는 총선 관련 성명서 초안 내용을 검토해 3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종교평화연구사업 주제는 2011년 이후의 종교차별 사례집 편찬으로 선정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천태종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2003년 대북 교류 사업을 시작으로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제는 재난 구조 사업과 국제 협력 사업 등 더불어 하나 되는 삶을 실천하는 사업 확대로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평화와 생명, 인권, 국제 간 협력 등 세상을 향한 자비의 손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6일 인사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북 문화교류 사업과 다문화 NGO 사업 등 2020년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003년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대북 교류 사업을 위해 발족한 나누며 하나 되기는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교류 사업 외에도 이탈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더불어 다문화와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등 정서적 지원과 환경, 인권, 재난구조 사업 등도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북 사업에 한정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17년 동안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이 NGO 활동이 해외 긴급 구조라든지 혹은 국내 긴급 구조라든지 어쨌든 소외된 계층, 우리가 특정 타겟으로 하는 계층을 떠나서 그 이외에 부름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게 확장이 되었다는 게. 나누며 하나 되기는 올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복원한 지 15년이 지난 개성 영통사의 보수 사업과 부처님 오신 날 남북 합동법회, 남북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등 불교 교류에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문화 NGO 사업으로 한국 다문화 불교연합회와 이주민 법당 등 인도적 지원과 상호 교류 협력, 교류인 노동자 지원 사업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라오스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불교 저개발 국가 지원 사업과 DMZ 탐방 등 평화통일 문화기반 조성 사업도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대북 관계는 늘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점 사업을 NGO 활동 그리고 해외 NGO 그리고 국내 구조 긴급 조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한 건에서 두 건 이상 큰 건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들을 항상 다져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하나 되는 삶을 실천하는 사업의 확대로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 되기가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는 지난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취약계층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물티슈와 구급약품 등을 북한 이탈 주민과 고려인,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는 서울과 인천, 안산 등에 위치한 고려인 인천문화원과 미얀마, 북한 이탈 주민 쉼터, 태국 이주 노동자들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면서 위생 마스크가 동나는 등 취약계층의 보건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나눔의 하나 되기는 위생 물품 전달로 이주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구례화엄사가 역대 화엄문도 스님들의 정신과 유훈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각황전에서 열린 추모제에 화엄문도회 문장 명선 스님, 종열 스님, 주지 덕물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명선 스님과 도철 스님의 헌다로 시작된 법회는 반야심경 봉독, 주지 덕물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의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명선 스님은 화엄사의 역대 조사 스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며 수행 정진하고 화합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참석한 스님들은 추모제에 이어 역대 조사 스님들의 탑비가 있는 부도전으로 이동해 참배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